네, 8시 35분입니다. 하태민 경제TV 개장 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자, 2월도 하순으로 접어드는데요. 자, 여러분을 펀드 매니저로 만들어 드리는 방송. 여러분 대신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방송입니다. 지금 온통 엔비디아 얘기네요. 온통 엔비디아 얘기. 그만큼 우리 시대가 이미 이제 AI 시대로 제 고등학교 때 터미네이터란 영화를 보고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런 시대가 오나요? 지금 우크라이나나 중동 전쟁을 이스라엘을 보니까 요즘은 정말 살상률이 너무 높아서 우리 2차 대전 경우는 뭐 3만 발당 한 명씩 사망했다, 전사를 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던데 네, 지금은 너무 살상률이 높아서 이미 그런 시대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엔비디아가 16.4% 우리가 엔비디아가 어제 시간 외 강세라서 오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나 셀 줄은 예상을 못했네요. 뿐만 아니라 나스닥 지수도 어제 3%, 2.96에 3%나 급등하면서 네, 종가 기준으로는 최고치입니다. 아직 사상 최고치는 아닌데 다우나 지금 S&P 이런 거는 전부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 앞에 그래서 어제는 엔비디아의 이런 강세 때문에 제가 요즘 제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네요. 아유, 참네. 이놈의 엔비디아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는데요. 어제 보면요. 네. 엔비디아도 그렇고 AI과 슈퍼 마이크로는 어제 33% 올랐고 AMD 11%, ARM이 어제는 좀 덜 올랐어요. ARM은 어제 한 4%대 정도 올랐는데요. AI가 어제 제일 주도를 했고 반도체 어제 마이크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한 5% 정도 올랐는데 반도체 장비 쪽은 일본이 더합니다. 일본이 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참 부러운 일입니다만 일본은 1989년 이때는 이 상위 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 상위 40위 중에 아마 일본이 26개 이럴 때였을 거예요. 일본 그때 NTT가 시가총액 세계 1위 하던 시절입니다. 일본이 그야말로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 시기에 최고치가 38,000 뭐 얼마였는데요. 어제 39,000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34년여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는 일본은 이런 상승을 어드밴테스트라든지 디스코라든지 반도체 장비주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일본은 뭐 반도체 우리나라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으니까 반도체 장비주들이 주도를 하는 모습인데 자,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참 전기차는 서글펐습니다. 테슬라는 1.4% 상승, 네, 이 잔치에 끼지를 못하고 알베마일 같은 경우는 0.3% 하락. 리비안이나 네, 아니면 루시드 같은 전기차 업체는 더 우울했어요. 그래서 리비안 같은 경우는 올해 자동차 생산 전망을 예상치보다 한 30% 적게 올해 한 57,000대 정도 생산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시장이 너무 실망을 해서 리비아는 곤두박질죠. 루시드는 시장 전망치보다 한 60% 정도 부족한 네, 이런 걸 내놨어요. 그래서 이 시장은 지금 AI가 반도체가 주도를 하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 속에서 어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각 증권사 자료들이 엔비디아는 최소한 620불에서 최대한 1100불까지 대부분이 뭐 지금 주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네, 대부분이 거의 뭐 비중 확대 매수 이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여기서 뭐 쉽게 꺾이는 그런 흐름은 아닌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대만도 마찬가지. 대만도 사실 사상 최고치.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나 그 나스닥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대만, 일본도 사상 최고치.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상 최고치 근방에 움직이는데 크게는 네, 제가 데일리에 썼지만 전 세계 자금 흐름이 네, 중국에서 나온 자금들이 지금 일본과 인도로 지금 우선 몰려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는 이제 중국을 제치고 세계 4위 주식시장이 됐고 인도도 지금 한 8위 정도로 올라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은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장 막판에 못 팔도록 하는 뭐 그런 억압적 제도까지 넣으면서 이 홍콩 증시는 지금 억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모래성입니다. 지금은 막 수급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막 관여를 하면서 억지로 올리고 있는 시장이고 대만. 근데 이제 우리랑 좀 비슷한 처지 대만 증시의 신고가를 보면 참 우리가 좀 아직도 상대적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엔비디아와 나스닥의 강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어제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사실 어제 또 엔비디아가 시간으로 많이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도 이미 AI주들이 움직였죠. 그런데 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유가증권 1600억에 불과했어요. 어제 외국인들을 보면요. 확실했어요. 뭐냐면 어제 순매수 1위가 SK하이닉스였거든요. 이거는 이해, 인정. 근데 어제 순매도 1위가 삼성전자였어요. 완전히 다르죠?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자, 보시겠지만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네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뭐 최근에 비교를 하면 네, 2월 달만 비교하면 하이닉스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삼성전자는 횡보입니다. 그래서 UBS가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내놓은 걸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차세대 제품 나오고 있는 게 네, 그 H200 그 다음에 GH200 요게 이제 차세대 제품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지금 HBM3E거든요. 이거의 초기 제품 대부분을 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다. 대부분을. 그래서 하이닉스는 세계 D램의 최고 종목이다. 이게 지금 UBS입니다. 야, 이거 참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듣도 보도 못한 하이닉스가 최고 종목이라니. 지금까지 D램 하면 삼성전자였는데. 뭔가 이것도 거대한 흐름이 변화하는 건가요?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가 외국인 순매도 1위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뭐가 다르구나. 따라서 오늘 그 반도체 산다고 삼성전자 사면 등신이죠. 하이닉스를 사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이렇게 변했구나. 아하. 그래서 만약에 매매를 하실 때 어렵게 하실 필요 없어요. 엔비디아가 올라가면요. 그냥 쉽게 하이닉스 정도로 대응하시는 게 네. 합리적이겠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순매수가 크게 증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오늘도 이런 비슷한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은데, 외국인의 순매수가 1000억대 이하인 제가 3일 연속이 처음이에요. 새해 들어서. 그 다음에, 그래서 또 보면요. 어제도 지금 유가 코스피도 그랬지만 지수는 올랐는데요. 코스닥도 그렇고 하락 종목 수가 다 많았어요. 요거 좀 찜찜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물론 어제처럼 강세 출발은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또 우리만의 또 게 있는데 뭐냐. 지금 오늘 코스닥의 신규 상장은 두 종목 E8 코셈. 물론 공모 금액도 적어서
이게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줄지는 모르지만 두 개나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월 달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신규 상장주가 상장될 때는 또 여기 단타는 불나방들이 전부 여기로 다 몰려가죠.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또 초전도체 지금 실체가 있는지는 없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네. 회사가 우리가 초전도체 관련이 없다고 해도 그 불나방들은 그냥 몰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안 그래 지금 초전도체 쪽에 거래량이 많은데 신규 상장주까지 오늘 이런 상황이라서 그동안 1월 달에도 신규 상장주가 상장될 때는 장이 별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어쩌면 전강후약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뭐에 달려있나? 외국인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외국인이 오늘 외국인이 한 5천억 이상 코스피에서 순매수해주면 이런 문제는 좀 이렇게 신규 상장주에 몰려가든 말든 초전도체 그냥 불나방들이 몰려가든 말든 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어제처럼 하이닉스를 사는 대신 삼성전자를 팔고 이러면서 순매수가 1천억대 이하다 이러면요 요런 쏠림 현상들이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건 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개장 후에 외국인들 수급,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외국인이 오늘은 정말 한 5천억 이상 사주면서 우리 시장에도 좀 불을 질러줘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 신규 상장주 쪽이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그래 불나방들의 쏠림 현상이 있는지, 요걸 두 개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장 초반에 고가에 사는 거는 자제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가 됩니다. 이건 사실 AI하고는 다르죠. AI하고 어떤 측면이 다르냐. AI는 한마디로 성장주죠. 성장주. 네. 물론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이익도 엄청나게 내면서 성장해주면 얘는 감지덕지지만 지금 우리 시장에 소위 말하는 AI주들은 다들 좀 네, 적자도 많고 네,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성장주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거는 성숙기 산업인데 근데 어제 그 재경부 장관이 한마디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 이번에 세제 지원, 그 다음에 상법 개정, 이 두 가지를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세제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를 완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드디어 세제 지원에 윤곽이 조금씩 나옵니다. 배당 소득세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연간 2천억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기준이에요. 2천만 원 이하면 15. 우리가 몇 프로 뛰죠? 제가 한 15.4% 정도 그 원천 징수를 합니다. 근데 2천만 원 이상이 되면요. 이건 이제 종합소득세 들어가죠. 종합소득세 들어가면 최고 49.5%까지 내야 됩니다. 세금을. 먹은 거 받는 토해내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많이 내면 배당 많이 받는 게 발갑지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배당 소득세 완화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소위 말해서 주주하는 우량주는 좀 성장성하고는 좀 안 맞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26일 날 근데 일본이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저렇게 상승한 원인 중에 하나로 기업들한테 주주하는 좀 해라 했던 게 굉장히 좀 역할을 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도 그동안 보면요. 2020년을 기점으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주식 소각이라고 하는 개념이 예전에는 생소했어요. 정말 있을까 말까
1년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건데 2020년부터는요. 주식 소각, 자사주 취득 이런 게 조금 흔해지기 시작했고 배당도 좀 많이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한번 생기면 다시 예전으로 지금 뭐 배당을 100%씩 주는 회사들이 제법 있는데 이런 흐름에서 다시 10%로 가지는 않겠죠. 네, 이미. 그런데 이제 2024년은 이제 본격적인 그 원년이 될 수 있다. 한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주하는 우량주라는 한마디로 말해서 돈 잘 버는 회사입니다. 돈 잘 버는 회사인데 회사 오너가 농심처럼 말이죠. 저렇게 시장에 신경 안 쓰는 저런 회사는 뭐 답도 없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시장에 신경을 쓰고 액면 분할도 해주고 유동성도 늘려주고 배당도 좀 많이 주고 주식도 소각하는 그런 오너 회사들은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조금 배치되는 계절이지만 저는 월요일 날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밸류 프로그램이 발표된다. 이것을 좀 잊지 말아야 할 게 아니냐. 지금 얼떨결에 꿈을 쫓는 그 AI 관련주를 고점에 따라잡는 것보다는 차분히 내가 할 길을 가는 한마디로 그냥 지금은 우량주 장세, 주주하는 우량주란 거는요. 돈을 잘 버는 회사. 그래서 오히려 이걸 잊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시장과는 좀 배치되는 개념이지만 이걸 좀 오히려 차분히 내 길을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시장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그리고 개장 초반 분위기는 대체로 좀 흥분하겠지만 따지고 보면요. 우리나라가 엔비디아에 직접적으로 크게 수혜를 보는 것은 SK 하이닉스 뿐입니다. 반도체도 물론 있겠죠. 장비도 있겠죠. 하지만 장비가 지금 일본을 선도하는 도쿄 일렉트론 같은 경우 세계 5대 장비 회사죠.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ASML 이런 것도 지금 매수 리포트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아시겠지만 EUV 장비 세계 유일한 회사. 이것도 세계 5대 장비 회사죠. 어제 어플 올랐던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것도 다 세계 5대 장비 회사가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램 리서치 KLA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네덜란드 ASML 이게 세계 5대 장비. 왜 5대냐? 6대하고 5대하고는 매출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 장비 회사들이 물론 열심히 하지만 아직은 다들 코딱지만한 수준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장비 회사들이 엔비디아 때문에 물론 뭐 득은 보겠지만 그렇게 크게 득 본다. 지금 주가가 바닥권이면 또 다르지만 크게 득 본다 할 것도 없거든요. 근데 사실은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다음에 지금 뭐 GPT 스토어 관련주라든지 뭐 우리가 팹리스 그다음 칩리스 이런 회사들도 물론 이 회사들도 지금 AI 시대에 당연히 앞으로 기존보다는 업황이 훨씬 나아지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적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당장 오늘 하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지나치게 지금 흥분을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흥분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좀 그런 관점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지나친 흥분은 좀 자제를 하고 개장 후에 물론 외국인이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 개장 초부터 많이 사면 또 한번 살펴보겠는데 근데 외국인이 요즘 사는 종목도요 전부 삼성물산, 뭐 현대차 이런 걸 사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사도 오히려 우리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주주하는 우량주 쪽을 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개장 초반 분위기는 뭐 어제처럼 AI 관련주들이 강세 출발하겠으나 이후 추이는 차분하고 냉철하게 우리 한번 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가 되셨죠. 자, 그래서 어제는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차분히 지금 그 정도를 지금 걷자 본질에 집중해서 어제 이제 현대 일렉트릭
그 다음에 재룡전기 이런 종목들 현대일렉트릭 상황 제가 한번 보면서 우리 제가 지금 업황이 좋은 종목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핵심은 전력기기입니다. 전력기기. 그 중에서도 변압기가 지금 제일. 전력기기 전체가 좋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주로 변전소 이런 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에서 이렇게 송전까지 간다가 변전소까지 가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배전은 변전소에서 이제 각 가정 수요처로 가는 게 이제 배전기기인데 요건 경쟁이 좀 많아요. 지금 전력기기 분이 초호황이다. 전력기기가 성장을 주도를 하고 있다. 왜냐? 결국 이게 인프라거든요. 인프라. 도시를 건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영업이익률도 매출이 급증하면서 영업이익률도 올라간다. 참 이거는 그야말로 띵호하죠. 왔답니다. 이런 사업은 정말 이런 맛에 사업하는 거죠. 10년에 한 번씩 이런 일이 올까 말까 하는데요. 그래서 이 회사가 특히 초고압 변압기 이런 거는 한 400톤씩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네. 그래서 스마트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근데 이번에 청주 공장 신설을 엊그제 공시를 했어요. 이게 공시를 하면서 청주 공장 신설 공시가 현대일렉트론이 요날 나왔죠. 요날 올란 게 이날 급등한 게 청주 공장 신설. 왜 이날 청주 공장 신설을 했는데 주가가 왜 오르냐? 그러니까 지금 이 변압기 이런 호황, 이런 역대급 호황을 하는 쪽은 항상 우리가 긴장해야 할 게 정점론입니다. 정점론. 업황이 천년만년 좋을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정점론, 언제가 정점인지 이게 중요한데 야, 공장을 지금 신설해서 내년 2025년, 25년 10월에 완공이야? 그러면 적어도 올해도 또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분간 정점론이 힘을 빠질 이런 일이 벌어져서 강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황이 이렇구나 정도로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동 시장, 중동이 지금 사우디가 빈살만 왕세자 비전 2030 국가에너지 재생 프람, 재생에너지 프로그램 등등을 해서 지금 네옴시티는 이미 우리는 뭐 네옴시티가 되겠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미 변전소를 활발히 짓고 있어요. 디리아 유덕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리아 신도시도 제2의 네옴이다 하면서 신도시 개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도시 개발하려면 인프라가 깔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엑스포도 있고 아시안게임도 있고 중동은 여전히 호조다. 그래서 신규 수주가 팍팍 늘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지금 왜 이렇게 이게 정전도 많고 하느냐. 수요가 많은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노후화됐다. 그래서 인프라를 새롭게 현대화하겠다. 전력망 현대화 사업을 하겠다 해서 미국도 지금 난립니다. 그런데 지금 초고압 큰 거죠. 초고압 변압기 이런 거는요. 할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리고 생산량을 확 늘릴 수도 없어요. 철심 공정 여기에 상당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네요. 그래서 확 늘릴 수도 없어. 지금 공급자 우위 시장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출이 늘면서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 이런 거는요. 공급자 시장이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쪽 시장 상황이다 하는 거. 그럼 이렇게 되면 제가 또 분석해 드렸지만 그거보다 한 단계 적은 사이즈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이겠죠. 재룡전기도 미국에서 수주가 미국 지역 수주가 엄청나게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쪽.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저는 오히려 주주하는 프로그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냥 좀 쉽게 장사가 잘 되는 회사, 현금을 많이 버는 회사 이렇게 오히려 엔비디아 이런 데 따라가기보다는 차분히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좀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고 이런 거는 좀
안 하는 게 안전하지 않겠느냐. 안 먹고 말지 뭐. 이런 마음으로 괜히 샀다가 고점에 했다가 물리면 고생이니까. 자, 그래서 네, 개장했습니다. 오늘 2월 23일 금요일 하태민 경제TV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